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 이론 1분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노아영입니다. 지금부터 챕터 6 월터 리프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이론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월터 리프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터 리프만은 높이 평가받는 저널리스트이자 존경받는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1922년 처음 출시 당시에는 논란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대중들의 요구로 다시 출판되기도 했던 가장 유명한 그의 저서 여론으로 널리 알려진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하버드에서 철학과 언어학을 공부하며 하버드 먼슬리를 편집했습니다. 1914년 뉴 리퍼블릭의 창립 에디터 중 한 명이 되기도 했고요. 또한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대통령 유드로우 윌슨의 직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자로서의 기술들과 경험, 그리고 그의 초기 출판물인 정치학 서설과 표류의 국복의 도움으로 이러한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중 후자의 책 제목은 1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되려고 했을 당시 널리 팽배해 있던 분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1917년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의 고문으로서 리프만은 14개조 평화원칙의 평화협정문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파리 근처에서 개최되어 마침내 베르사유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던 평화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리프만의 평화협상에서의 직접적인 경험과 협상 과정 및 성과들에 대한 보도 기준 평가를 통해 무엇이 여론을 형성하고 어떻게 그것이 그러한 것으로 인지되는지에 대해 우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리프만의 고민은 베르사유에서의 회담에 대한 그 자신만의 성찰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학계 영역에서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리프만은 마찬가지로 저널리스트로서도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심전의 위대한 저널리스트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는 1921년 뉴욕월드의 직원으로 일하고 1931년에는 뉴욕 헤럴드 트리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장기간 팔린 칼럼인 오늘과 내일을 집필했고 이는 결국 1962년 워싱턴 포스트로 넘어갑니다. 이 칼럼은 250개의 신문사에서 팔렸고 미국 밖의 일들에 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이 칼럼들은 결국 리프만이 매우 존경받고 중요한 정치 칼럼니스트로 인정받게 하고 그가 2개의 퓰리처상을 타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가 비록 냉전이란 용어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용어가 누구에게나 통용되도록 기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월터 리프만의 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월터 리프만의 여론 중 신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월터 리프만의 여론 중 신문은 우리는 세계가 실제로 어떠한지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각 사람이 행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분명한 지식에 토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그에게 주어진 모습들에 기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번째로 공공 문제와 구별되는 공중 여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4번째로 그 시대에 지배적이던 이론적 사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주요 사회 변화에 대한 욕구를 권고하고 언론의 역할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책 내용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딩 1입니다. 리딩 1에서의 리프만의 관심은 뉴스와 진실의 관계입니다. 그가 전제와 증거를 참고한 것은 의문점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리프만에게 가능했던 자료들의 숫자와 범위는 현재 존재하는 풍부한 자료들에 비하면 최소한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의 정교한 기술적 수단 없이 자료들에 접근하고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리딩 1은 전체 글의 시작이며 리프만의 관심사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리딩 2입니다. 리딩 2에서 리프만의 관심은 뉴스와 진실의 차이입니다. 리프만은 뉴스와 진실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리프만의 요점은
뉴스와 진실이라는 두 개념이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는 무엇이 뉴스를 구성하고 그렇지 못한지를 결정하는 테스트는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이 진실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같은 정도의 정확성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야말로 리프만이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들에게 결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뉴스는 사건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고 진실은 숨겨진 사실에 빛을 비추어 그것이 각각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어 사람들의 행할 수 있는 현실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뉴스와 진실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뉴스와 진실이 일치하는 경우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사회적 상황들이 인지될 수 있고 특정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될 때만이 뉴스와 진실이 일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리딩 3입니다. 리딩 3에서 리프만은 저널리즘의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는 저널리즘의 분명한 실패를 지적하면서 다른 직업보다 더 낮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널리스트들은 규율이나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지식체계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저널리스트가 어떤 이야기에 대한 사실을 가지게 되면 각자는 수많은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시작과 끝에 대한 고정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널리스트에 의해 전개된 이야기는 어떤 사건에 대한 각자의 견해 또는 진실이 될 것이고 이는 개인이 가진 고정관념과 관심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즉, 저널리스트들의 최고의 약점은 주관성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리딩 3에서 리프만은 커뮤니케이션의 상징과 고정관념의 사용을 고려했는데요. 이는 그가 고정관념화의 현대적 개념을 발전시킨 것으로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딩 4입니다. 리딩 4에서 리프만은 계속해서 저널리즘과 과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과학에 의해 발달되고 반박할 수 있는 경험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학 학자들이 그들만의 전문적 자연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리프만은 겉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와 방법의 특성을 저널리스트들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풍부한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연구와 조사는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진실보다는 의견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믿을지에 대한 결정권은 독자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즉, 리딩 3에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널리즘의 객관성에 대한 한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세션입니다. 다음으로 리딩 5입니다. 리딩 5에서 리프만은 저널리스트들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프만은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할 일과 저널리스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할 일에는 독자들이 그들의 의견들이 근거를 두는 진실의 불확실한 특성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을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할 일로 보았습니다. 반면 저널리스트들이 할 수 없는 일에는 여론의 민주이론이 요구하는 많은 양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딩 6입니다. 리딩 6는 리프만의 증거에 근거한 형성적 결론을 내리고 있는 세션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 리딩 1부터 리딩 5에 대한 일종의 결론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나온 리프만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뉴스와 진실은 다르다. 두 번째, 언론이 보도하는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세 번째, 우리도 모두 논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딩 7입니다. 리딩 7에서의 리프만은 민주이론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프만은 이 민주이론이 본질적으로 결함을 가지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세계는 획일화된 의견에 의한 지배를 받을 수 없다. 이고 두 번째는 언론은 여론이라는 힘을 만들어냄으로써 대의정치, 외교술, 산업조직론의 실패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론은
독자를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데 리프만 자체는 모든 인간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안다는 사실에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리딩 8입니다. 리딩 8에서는 여론의 법정으로서의 언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프만은 언론이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여론의 법정으로 여겨지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언론의 주된 산물인 뉴스의 한계 때문에 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현대 사회에 대한 뉴스의 특성은 그것의 사회 조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더 좋은 기관이 뉴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관이 좋으면 좋을수록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가 더 공식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이슈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더 많이 도입될 것이고 사건들이 더욱 완벽하게 뉴스로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기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리딩 9입니다. 리딩 9에서 리프만은 여론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역할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부 기구들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역할. 두 번째, 권력을 책임있게 만드는 것. 세 번째, 뉴스는 언론을 점검하는 지능 시스템에 의해 언론에 드러난다 라고 여론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딩 10은 리프만의 주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리프만은 민주주의의 실패는 만약 제 역할을 했더라면 세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그림과 더 좋은 기능적 사회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지식기구의 부족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딩 1부터 리딩 10까지의 리프만의 주장에 대한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딩 1, 뉴스와 진실의 관계에서 리프만은 전제와 증거를 강조하며 그의 언구는 인용구를 사용하여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딩 2에서 리프만은 뉴스와 진실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딩 3에서는 저널리즘의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한 리프만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널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관성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리딩 4에서는 저널리즘과 과학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연과학이 경험적 방법을 통해 증거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저널리스트들은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의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딩 5에서 저널리스트들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저널리스트들이 보도할 만한 진실 그리고 사회적 진실에 대해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딩 7은 민주이론의 한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획일화된 의견에 의한 지배가 불가능하고 여론이란 언론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부담이고 개개인은 전지전능하지 않는 존재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딩 8은 여론의 법정으로서의 언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기관일수록 공식적 이해관계가 더욱 드러나고 더 많은 이슈가 드러나고 더 많은 객관적 기준이 나오고 그 결과 완벽한 뉴스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리프만의 주장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결론은 언론의 주관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민주이론의 한계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며 여론의 역할과 국가의 기구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